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제가 한창 잔잔하다가 요즘 들어 강력하게 간절히 원하는 게 생겼어요. 이럴 때 저는 이에 관련된 책을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읽고 제가 올렸던 책들도 다시 듣곤 하면서 지금 제 상황에 맞는 나만의 끌어당김을 실천해서 결국 이루곤 하는데요. 지금은 잠시 해이해졌던 마음을 재정립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것에 관련된 새로운 책들을 더욱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책은 제가 읽고 좋았던 책이라기보단 궁금했었던 책이에요.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소원을 이루는 마력이라는 이 제목부터가 굉장히 매력있고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이 책 어떤지 함께 공유해 볼게요. 다 읽고 나서의 간단 리뷰는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 먼저 보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좌표 참고해 주시고요. 소원을 이루는 마력 2 책의 저자 팸 그라우트는 어린 시절부터 외모, 환경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았는데 가능성의 장, 에너지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인연을 만들고 갖고 싶은 것을 얻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가능케 한 과학적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 에너지를 삶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마력이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우리 생각의 95%가 미리 짜여 입력된 무의식에 조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줄 알지만 당신은 사실 과거에 만든 영화를 보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죠. 이런 낡아빠진 단편적 사고의 굴레만 벗어던진다면 의지력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고 좋은 관계만 맺고 만사가 무척이나 만족스러워 이런 책을 집어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이 책이 당신의 삶을 다그쳐온 한물간 생각을 고쳐 쓰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실험들을 관찰하기만 해도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깨닫는다면 당신의 두뇌 회로가 바뀌고 낡은 조건들을 벗어던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능성의 장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도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이죠. 그것은 실질적인 것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직선적인 시간에서 사고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뭔가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낡은 사고의 틀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일하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양자 세계에서 사건은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도하는 것은
그것을 의도하는 순간 존재합니다. 저처럼 꾸물거리고 쉽게 헷갈리고 산만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집안에 뛰어든 강아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저 그 녀석을 다시 밖에 내놓고 다른 현실을 보여주며 녀석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와, 밖에 나와보니 넓고 온전한 세계가 있구나. 나무와 숲과 소화전에 쉬하면 집안에 있는 낡은 슬리퍼에 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겠다. 당신 역시 그 녀석을 밖에 내놓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아름다움에 놀랄 것입니다. 깊은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저 하고 싶은 일에만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생각하세요. 사랑을 원하면 사랑을 생각하세요. 명품 하이힐을 갖고 싶다면 명품 하이힐만 생각하세요. 평화가 어렵지 않을까? 사랑이 달아나지 않을까? 명품 하이힐을 사면 통장이 바닥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마음을 오직 원하는 것에 맞추세요. 당신은 에너지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당신의 의식으로 에너지를 형성하고 만듭니다. 생각할 때마다, 집중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에너지를 만듭니다. 당신의 기분과 당신이 생각하고 믿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당신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 그런 것들은 당신이 진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흥분되고 즐겁고 쾌적한 기분이 들면 그런 감정은 고주파 진동을 발산하여 더 많은 것이 흥분되고 즐겁고 쾌적하도록 자화시킵니다. 같은 고주파를 가진 것들이 당신의 에너지장으로 신나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판을 망치는 테러리스트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겁을 먹고 움츠러들고 눈치를 본다면 저주파 진동이 나와 추한 것들을 삶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진동수가 맞는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진동의 기폭자이고 자석이고 원인입니다. 에드윈 게인즈는 제가 좋아하는 유니테리언 목사입니다. 재미있고 지혜로운 그녀는 영적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세미나를 엽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좀 더 풍족한 삶을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에드윈이 영적 원리를 터득한 것은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첫 번째 대단한 증거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길 즐깁니다. 유니테리언 신도들의 말에 따르면 어떤 것이 증명되는 순간은 어느 정도 느닷없이 당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끌어당길 때입니다. 에드윈이 처음으로 증거를 만났던 시기에 그녀는 영적 원리에 생소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말 그대로 파산 상태였어요.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서로 비빌 동전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영적 스승으로부터 우주가 그녀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에너지를 조정하는 법만 배운다면 하늘문을 활짝 열고 축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고 언제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5분 만에 에드윈은 바라는 내용을
노란 수첩에 가득 써 넣었습니다. 반짝이는 초록색 구두, 멋진 남자친구, 값비싼 새 차 등 그녀의 목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또한 멕시코시티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다녀오고 싶다는 소망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스페인어를 써먹기엔 그만한 곳이 없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에드윈은 오랫동안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 멕시코의 화가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그런 여행을 할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장난삼아 적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 별건가? 그녀는 심지어 여행사에 들러 안내 책자를 보고 여행을 하기로 한 날짜보다 석 달 미리 가예약을 했습니다. 그래봐야 돈이 없어 여행사 직원 앞에서 쩔쩔 매는 정도밖에 더 하겠나 라고 생각했지. 에드윈은 제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소원을 적고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당신에게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로 진동하지 않아서입니다. 에드윈은 볼멘 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제 통장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지 못하실걸요? 저는 전기요금 내기도 힘든 형편이에요. 스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스스로 부자라고 느끼게 할 만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에드윈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식품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콩, 옥수수빵, 밀가루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들만 겨우 살 수 있었지 다른 것들은 엄두를 못 냈어. 거품 목욕 비누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쓸 돈이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 스승의 말을 들은 그녀는 다음에 식품점에 갔을 때 미식 코너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때 아몬드로 속을 채운 올리브가 가득 찬 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눈에도 부자들을 위한 상품이란 걸 알 수 있었죠. 그녀는 그것을 사서 집으로 가져온 다음 친구 라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나, 내가 그리로 갈게. 너희 집 풀장 옆에 앉아. 네가 새로 산 크리스탈 와인잔에 네가 얼마 전 산 와인을 따라 마시자. 내가 큰맘 먹고 아몬드 올리브를 샀거든. 멕시코 시티에 휴가 갔다 치고 기분 좀 내자. 뭐라고? 라나는 어이없어 했지만 결국 그러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라나의 집 풀장 옆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아몬드 올리브를 먹으며 한껏 휴가 기분을 냈습니다. 그래, 얘. 내일은 어떤 피라미드를 볼까? 아니면 해변으로 가볼까? 라나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 하지 뭐. 그런 다음 시장을 돌아다니며 유랑 악사들의 연주를 듣는 거야. 라나까지 멕시코 시티에 가고 싶어 하기로 작정하자 상황이 훨씬 더 재밌어졌습니다. 다음날 라나도 같은 여행사에 가서 멕시코 시티 여행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지나지 않았을 때 라나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라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무얼 할지 맞춰보렴. 내게 멕시코 시티 여행 티켓을 사줄 거야. 한편 몇 주 뒤에 여행사 직원이 에드윈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표값을 치르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될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강아지에게 뼈다귀를 주려고 찬장을 열었는데 찬장이 텅 빈 것만 확인한 것 같은 기분이었지만
그녀는 호기 있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그녀는 차에 올라타 지금이야말로 하느님과 진지하게 대화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느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목록도 작성했고요. 확언도 했습니다. 부자처럼 행동했고요. 이제 나머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여행사에서 전화가 왔고 저는 지금 그리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돈이 있으면 좋겠죠? 여행사로 가는 길에 그녀는 어머니 댁에 잠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라나의 어머니가 라나에게 표를 사준 이야기를 엄마한테 말씀드리면 엄마가 내 표를 사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에드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에드윈은 어머니에게 갖은 애교를 떨며 라나와 꾸민 휴가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라나는 엄마가 표를 사주기로 했대요. 멋지지 않아요? 에드윈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멋지구나. 그런데 넌 어떻게 할 거니? 낙담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만 가겠다고 말한 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때 엄마가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드윈은 우체통으로 걸어가면서 애꿎은 돌을 발로 차며 작은 목소리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편지 한 뭉치를 들고 들어오는데 수신일 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한 통의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집에서 나온 지 15년도 더 됐어. 그리고 15년 동안 편지 한 통 받은 적이 없었고. 나중에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에드윈은 발신인이 누군지 궁금해하며 봉투를 찢었습니다. 맙소사, 15년 전에 함께 살았던 룸메이트였던 겁니다. 결혼하면서 소식이 끊어진 친구였죠. 그때만 해도 둘 다 어리고 가난해서 구우품이라도 마다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산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에드윈은 외국에서 가르치는 직업을 얻게 되어 그 룸메이트와 헤어졌습니다. 아파트와 쓰던 가구를 그대로 둔 채였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안녕 에드윈. 휴스턴 전화번호부를 다 뒤져서 간신히 네 부모님 주소를 알아냈어. 나는 결혼한 뒤 멋진 새 집으로 이사를 했어. 가구도 다 새로 장만했지. 15년 전에 너와 함께 샀던 가구는 모두 팔아 처분했어. 그런데 말이야, 굉장히 비싼 것도 있더구나. 우리 둘이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마련했던 가구잖니. 그러니 나 혼자 이 돈을 가질 수는 없어. 절반은 네 거야. 여기 수표 보낸다. 정확히 표 사는데 필요한 액수였어. 잔돈까지 딱 맞아떨어지더라. 게다가 용돈이라며 $100가 더 들어있지 뭐니. 에드윈은 뒷얘기까지 해주었습니다. 라나와 에드윈은 멕시코 시티에서 멋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쇼핑을 했고 풀장에서 놀았고 피라미드를 찾았고 시장도 구경했습니다. 에드윈은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라나에겐 가는 곳마다 꽃이 생겼어. 시장을 걷고 있는데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다 말고 라나에게 치자꽃을 건넸어. 어느 날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남자가 버스에 올라와 라나에게 장미 한 송이를 건네고는 다시 뛰어내리는 거야. 또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땐 우리 테이블로 하얀 상자가 배달되었어.
라나가 열어보니까 난초가 12송이가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소외된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하늘에 말했지. 이봐요, 친구. 나도 사랑받고 있다는 신호가 필요해요. 15분쯤 뒤에 웨이터가 오르데브르를 갖고 왔어. 그런데 이 하늘의 유머 감각이 보통이 아닌 거 있지? 웨이터가 뭘 갖고 왔는지 알아? 글쎄, 아몬드로 속을 꽉 채운 올리브였어.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증명하고 실험해볼 아인슈타인의 원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원칙은 영적 원칙의 토대이지만 이것이 나타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물리 실험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인간이 물질이 아니라 움직이는 에너지 파장이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과학자였습니다. 이 실험에서 당신은 생각과 느낌이 에너지 파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철사로 된 옷걸이 2개를 옷장에서 꺼내세요. 세탁소에서 옷을 가져다 줄 때 딸려오는 그 철사 옷걸이 말이죠. 목 부분에 꼬인 것을 풀어서 곧게 펴세요. 이것이 당신의 아인슈타인 지팡이입니다. 이제 옷걸이 2개를 각각 L자 모양으로 구부려 손잡이는 12cm, 나머지는 30cm 정도가 되게 하세요. 그 다음 맥도날드에서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 빨대를 반으로 잘라 방금 구부린 손잡이에 끼워 지팡이가 쉽게 흔들리도록 만드세요. 그런 다음 손잡이 밑부분을 구부려 빨대를 고정하세요. 이 쌍지팡이를 가슴 높이로 몸에서 30cm 정도 떨어지게 만들고 정면을 향해 총을 쏘는 신용을 해보세요. 처음에 지팡이들은 제자리에서 흔들릴 것입니다. 말했지만 당신은 계속 흐르는 에너지의 강물입니다. 그러니 지팡이들이 잠깐 진정할 시간을 주세요. 지팡이가 흔들리지 않으면 실험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정면을 응시한 채 과거에 경험한 불쾌한 사건들을 생생하게 되살려내세요. 감정의 정도가 약하면 지팡이는 앞으로 향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감정이 격해지면 지팡이는 빙그르르 안쪽으로 돌아 서로 끝을 마주보고 정렬할 것입니다. 두 지팡이는 당신 몸 주변의 전자석 띠를 따라가고 불쾌한 생각이나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 부정적 주파수의 결과로 당신의 몸은 수축됩니다. 이제 사랑스럽거나 즐거운 장면을 떠올려 주파수를 긍정적으로 바꿔보세요. 당신의 에너지장이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확장되면서 지팡이는 바깥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제 눈을 정면에 둔 상태에서 오른쪽 먼 곳이나 왼쪽 먼 곳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고 두 지팡이가 당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 실험을 많이 할수록 특정 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로 바뀔 때 일어나는 진동의 변화를 느끼는데 능숙해질 것입니다. 이 실험은 내가 정말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증명하는 아인슈타인 원칙 실험입니다. 필요한 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내가 에너지라면 나는 그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력한 생각과 에너지만으로 2개의 지팡이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생각을 현실로 창조할 수 있는, 직접 내가 해볼 수 있는 9가지 실험 방법, 결과, 원리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전개 구성이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 결과, 근거, 질문 등으로 상세히 기재가 되어 있어서 보통 장문으로만 쓰여져 있는 책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방법들은 마지막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고 모두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라 부담 없이 실천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책이 저에겐 좀 어려웠어요. 약간 난해하다는 느낌도 들고 이 책이 뭘 말하려는지는 알겠는데 내용 자체가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 책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 기대가 컸는지 저는 다 읽고 안 좋았다라는 느낌보다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내가 뭘 놓치고 읽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책이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의견 공유해 주시면 참고하고 저도 다시 여러 관점에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소원을 이루는 마력 2뿐만 아니라 이 다음 버전인 신이 선물한 기적 E3가 있는데 이 책은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과 무엇이 다른지, 함께 읽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 제가 읽어보고 두 책의 비교 리뷰 조만간 올려보겠습니다.